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53%를 상승하면서 작년 4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또 올라갔고 S&P 500도 역시 0.93 거의 1% 가깝게 오르면서 작년 4월 이후에 역시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나스닥 안에 있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상승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출발은 0.5%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한 후에 상승권 안에서 오르내림을 그냥 반복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전 동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도 우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오후가 되면서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종가 무렵에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하루 종일 매수 우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15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544억을 순매수하고 개인이 247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37.95포인트, 어제보다 0.33% 다시 상승하면서 장을 그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 이상 상승 출발했지만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좀 사뭇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스테디하게 이렇게 상승 쪽으로 상승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그 안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가 그대로 힘을 발휘했다. 그래서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상승도 외국인들이 끝날 무렵에 계속해서 매수폭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코스닥에서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050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00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또 293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거의 이제 600에 바짝 다가간 900에 바짝 다가간 896.81포인트로 어제보다 1.25%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상승 기조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고, 코스피는 오늘 음봉을 만들었고 코스닥은 양봉을 만들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기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재미난 게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오늘 1271원 40전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6원 90전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달 동안에 70원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일단 환율에서 먹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가까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에 막 사 들어올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의 워낙 환율에 건 것 같다. 근데 역시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늘 일어났고, 반대로 또 위안화는 오히려 7위안 넘어가는, 우리랑 완전히 요새 반대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336억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도 95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를 690억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를 778억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를 외국인이 99억 순매수했고 기관도 114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동시에 산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이렇게 세 종목이고,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은 243억, 기아는 45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또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외국인들이 무려 812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은 37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을 오늘
외국인들이 694억을 순매수했어요. 에코프로도 535억을 순매수 했습니다. 반면에 LNF는 272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에코프로만 190억 샀고 에코프로 BM은 33억 팔고 LNF는 뭐 10억 정도 샀으니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이 오늘 LNF를 261억을 샀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전부 700억 넘게 이렇게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뭐 소부장 다 특히 이제 후공정 관련된 게 오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AMD,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반도체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 넘게 올랐고 이게 이제 2021년 12월 이후 최고 기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반도체가 워낙 강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뉴스에서 보셨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의 장비 반입 허용 기간을 더 연장한다. 참 되게 재밌죠. 우리나라가 중개하는데 이게 미국이 연장해 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TSMC가 애플용 AI 그 칩의 후공정 팹을 설립한다. 뭐 그런 뉴스 보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후공정 관련된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LCC 저가항공 중심으로 이게 여름 성수기 그래서 항공기 운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걸 기대한다. 이러고 뭐 한 증권사 리포트는 2분기에 그 저가항공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기준으로 많이 보면 2019년도 1분기에 그 편도 국제선 평균 임금이 운임이 32만 원인데 지금 62만 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는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용기기 며칠째 이거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미용에 관심이 증가됐고 이런 미용기기 관련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중화 추세, 중국이겠죠. 큰 시장에 그렇게 보이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미용기기 수출액이 그 전년 대비해서 35% 상승해서 3억 5천만 달러 정도.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런 미용기기 중에서 안티에이징, 뭐 K-뷰티 뭐 이런 것들의 마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증권사가 이제 그런 리포트도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뭐 시장의 특징을 보면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단은 오늘 밤에 이제 CPI 나오고 제가 전해드리겠지만 상승 기조를 그냥 이어간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강한 거는 이런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CPI도 상당히 낮게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할 게 확실시된다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가 더욱 강화되면서 상승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도 올 들어서 벌써 41%나 올랐어요. 애플이. 그래서 또 테슬라는 지금 12일 연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 올라서 이것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나스닥이 작년 4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S&P 500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이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한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하던 비관론이라면 좀 뭐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 이래서 이제 비관론을 펴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참 무색해졌죠.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가들도 그럼 일반 투자가들도 점점 이제 생각이 이제 강세장
뭐 확인됐다. 공식적인 강세장이다. 뭐 그런 말이 이제 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걸 이제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뭐 이제 조심해라 이런 비관론 이제 안중에도 없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무지 뭐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될 만큼 그럴 이유가 없는데 시장이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항상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분석 잘해서 분석 자료를 가지고 뭐 시장을 판단하면 되는데 시장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신경을 쓰면서 이게 올라갈까? 계속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상승 기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불안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체. 두 가지 생각이 한 몸체에 묶여져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 기대가 이렇게 큰 만큼 불안감도 동시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해요? 공포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 뭐 이런 이제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항상 상승 기대도 있고 동시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전혀 없는 상승 기대만 있는 장이다. 그러면 이건 거의 상투에 가까운 거죠. 반대로 상승 기대는 없고 불안함만 가득 차 있다 이러면 이건 뭐 거의 이제 바닥이 다 온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게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이런 이제 상승 기대와 불안함이 동시에 우리 한 몸에 그냥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 상승 기대, 한쪽은 불안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사고 마구 파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승 기대를 하면 이렇게 뭐 내가 사면 올라갈 거야 하면서도 한쪽에서 많이 올랐잖아 이런 불안감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조율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데 상당한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매매 원칙이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건 매매 원칙은 뭐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매매 원칙이니까 여러분이 무슨 영문법 뭐에 나오는 무슨 공식 뭐 이런 것처럼 뭐 몇 형식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매매 원칙이라는 건 풀어서 얘기하면 시장의 수급을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장의 수급. 왜 그러냐면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은 상승하는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 생각보다 상승 기대가 더 커지고 어떤 때는 불안감이 더 커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승 기대와 불안감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수급으로 나타나요. 상승 기대가 더 커지면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근데 불안감이 커지면 많이 팔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수급으로 시장에서 그건 속일 수 없는 팩트예요.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원칙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수급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오르는 거를 확신합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뭐 전문가도 나와서 뭐 시장이 이렇게 평생 맞아볼 수 없는 무슨 돈 벌 기회가 온 데서 아니면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폭락이 온 데서 폭락하면 그때 사세요.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알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전 40몇 년도.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끊임없이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냐. 지금 수요가 이기고 있다. 그럼 더 버팀. 지금 매도, 공급이 더 우위에 있다. 그럼 매도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맨날 어떻게 끊임없이
가장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매매 원칙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잘 맞는 패턴이 10일 이동선, 파동선의 슬로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도 오늘 1271원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내일 더 빠지면 이제 이 1200원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전에부터 말씀드린 외국인이 왜 살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화 강세 건 거 아니야, 얘들? 이제 이런 말씀은 들었잖아요. 그 이미 뭐 한 달 만에 70원 먹었어요. 원화에서. 그런데다가 이제 주로 샀던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주가 먹고 환차 먹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외국인들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얘네들이 언제까지 생각하고 있나?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원달러 환율의 그 밑에서는 어디까지로 얘네가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거로 나타나냐? 수급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외국인 수급이 탁 흔들리면서 그게 바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매매 원칙만 봐도 수급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에 밤에 CPI 이제 발표되면 저도 이제 뭐 되는 대로 커뮤니티에도 알려드리고 텔레그램에도 알려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모레 새벽에 FOMC에 이제 금리 결정도 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데 재미있는 게 체크 사항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미국 국무장관이 누군지 아시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사우디에서 열린 그 미 걸프 회의에 참석했죠. 그러고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미국은 중동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사우디가 바로 중국과 13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을 발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경제협력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빅엿이죠. 우리말로 쪽팔린 거죠. 미국이. 그런데 이번 일요일에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면 못 만나면 소용없고 만나면 뭔가 그 G7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아주 꽉 막혀 있던 미국, 중국의 화해를 트는 어떤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도 만나는 게 뭐 우리 만나 당장 만나 이런 거 아니니까 G7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전에 물밑으로 계속 얘기가 있었다는 건데 만약에 가서 국무장관이 가갖고 뭐 시진핑 못 만나고 그냥 하다가 그냥 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싸늘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근데 그 만약에 시진핑 만나서 뭐 이렇게 이제 미중 관계 경직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 무드를 조금이라도 요거는 단초라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동안에 이제 미중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돈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빠진 돈들이 이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화해 신호라고 해석이 되면 그 돈들이 다시 중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생각하고 상상하는 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뭐 주말에 블링컨이 가갖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오나 못 만나고 오나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돼요. 만약에 만나면 그러면 외국인들 생각 그 중국 그 돈 뺐던 거야 다시 중국 빼서 한국 갔던 거 일본 빼서 다시 중국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때마침 우리는 환율도 이제 어디를 바닥점으로 얘네들이 생각하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근데 상상력을 믿고 행동하면 안 되지만 행동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급 체크를 하면서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한번
이제부터 좀 해봐. 자, 그러니까 맨날 CPI, 뭐 FOMC 여기만 너무 몰입되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이 뭐 주식 투자하려면 관계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결국은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하고 스쿨 회원님들은 뭐 7시부터 줌 라이브로 다시 또 뵙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